안녕하세요. 김선생 바이오린입니다. 건강한 보잉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?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. 건강한 보잉을 하기 위해선 첫 번째, 우리가 활과 바이올린을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눴었을 때 사실은 모든 소리는 핑거링으로 음정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사실 소리를 내주는 건 활이거든요. 그래서 이 활이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핑거링의 정확한 음정을 짚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그 이상으로 활을 잘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, 우리가 이제 활을 잡을 때 대체적으로 가운데 두 개의 손가락을 모아서 활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잡을 때 엄지손가락은 반드시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활을 잡고, 검지손가락은 활을 이렇게 감싸쥐듯 쥐고, 새끼손가락은 이제 나무 위에 이렇게 올려서, 새끼손가락의 위치는 거의 이 플러그, 여러분 이렇게 플러그가 이렇게 각도가 보이시죠? 각도가 플러그가 끝나는 지점의 끝이 거의 새끼손가락이 닿으면 그 위치가 대략적으로 올바른 위치라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잡는 것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이 잡은 손가락이 각각의 어떤 그 역을 해야 되는데, 그러려면 이 손가락이 아무래도 유연성이 좀 필요하겠죠.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제 뭐 굳어 있거나 너무 이게 뻗어 있거나 딱딱하거나 그러면 부드러운 활을 쓰기가 쉽지 않겠죠. 그래서 뭐 악기를 연주하면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전부 이게 말랑말랑한 상태를 유지하고, 근육과 뼈 이런 것들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. 그래서 힘을 최대한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힘을 빼서 소리를 내야 되는데, 이런 이제 운동들이 있어요. 이렇게 거미줄 타기,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활을 이렇게 움직여보고, 이렇게 활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활을 이렇게 들어서,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손가락 운동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죠. 이렇게 해서 활을 잡아보고, 또 이렇게 활을 제 위치까지 오면,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거미줄처럼 거미줄 타기, 이렇게 거미줄 타기도 옛날에 많이 연습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저도 활을 이렇게 잡고 연주를 하지만, 활을 잡았었을 때 언제나 활이 늘 편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어쩔 때는 이제 활이 딱 손에 와 닿아서 딱 붙을 때도 있고,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럴 때는 좀 활이 딱딱하게 될 때도 있고,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연습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. 그리고 이제 활을 우리가 쓸 때 활을 잡은 손도 중요하지만 이 손목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이게 손목을 평상시에 활을 잡고 이렇게 활을 돌려보고, 그냥 거꾸로도 돌려보고, 그렇게 해서 활을 이렇게 쓰는데, 활을 이제 우리가 쓴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렇게 이제 바이올린을 올리고 활을 이렇게 쓰잖아요. 그럼 이제 활을 쓴다고 가정했었을 때 보잉을 해보면 이렇게 활이 쓰잖아요. 쓰여지잖아요. 그러면 이게 쓰여졌을 때 이 손이 분명히 이렇게 위에 있는 상태하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상태하고는 손의 모양이 틀려져요.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폈을 때는 그냥 내려가는 그대로 활을 의지해서 손을 내주고,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다시 원래 활을 잡았던 상태대로 이렇게 끌어서 올려서 다시 제자리로 갖다 주는데, 이때 손가락 5개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손목이 도와줘야 돼요. 손목이 이렇게. 그런데 정확하게 또 엄밀히 따져보면 이렇게 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, 이렇게 손이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듯하게,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듯하게 이렇게 올라가요.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고, 그러니까 이 동작하고 그 다음에 이 돌아가는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. 그래야 검지손가락으로 활을 지지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떤 압력, 접점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런 동작들이 잘 되게 하는데, 이거는 이제 저는 그 꼬아배기라고 표현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꼬고 또 올라가면서 살짝 이렇게 돌아가는 거. 그러니까 이게 스크류,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. 이렇게 이런 방향,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걸 잘 기억하시고, 활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쓰고 또 이렇게 쓸 것인가. 약간 지금 요 표현은 약간 과장된 표현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는데 이렇게 돌아가듯 써야 검지손가락 활을 지지하고, 그 다음에 올라가는 활에서도
이렇게 활을 약간 들어주는 듯한 느낌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오른손 활의 그 느낌을 빨리 찾는 것이 보잉을 잘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. 그러니까 이때 특히 주의하실 것은 이때 어깨가 이렇게 쭉 이렇게 힘이 이렇게 쭉 올라가 있으면 안 되고 어깨가 편안하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증명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이렇게 어깨를 편안하게 내리듯이 바이올린 활을 켤 때도 이렇게 이해하셨죠? 그러면 그렇게 해서 활을 써보면 이렇게 살짝 돌아가요. 살짝 돌아가요. 이렇게 돌아가듯 활을 했었을 때 새끼손가락이 반드시 제자리로 왔죠. 그 다음에 다른 줄도 이렇게 돌아가요. 그러면 실제로 활을 쓰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모션을 한번 이렇게 취하면서 내가 지금 손이 돌아가나? 이렇게 스크류, 아까 얘기했던 스크류가 이렇게 돌아가나? 이렇게 돌아가는 듯 활을 이렇게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활을 쓰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돌아갔죠. 잘 보시면 여러분 잘 보이세요?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.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. 이렇게. 그래서 이런 모양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잘 이해를 못할 때는 모방을 해야 돼요. 활을 잘 쓰는 사람들 그리고 주의 깊게 잘 보시면 사람마다 다 활을 쓰는 건 약간의 차이는 다 있어요. 뭐 어느 것이 정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개개인의 차이가 다 있지만 그래도 표준은 있으니까 표준을 잘 보시고 연습을 하시되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릴게요. 그냥 이렇게 한 줄 긋기에서 이렇게 하면 뒤로 하잖아요. 이렇게 한 줄씩 하시고 또 여기에 내가 에너지와 힘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은 두 줄 긋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두 줄이 완벽하게 처음부터 시작한 줄이 끝까지 과감하게 처음부터 그 두 줄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또 연습해 보시고 또 보충 설명은 다음 기회에 얼마든지 보잉은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우리가 시도하고 연습하고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어느 것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또 연구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을 거예요. 감사합니다.